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착취물 만들고 퍼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 어제 1심 재판에서 징역 40년, 신상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판결 의미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교수께서는 어제 판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굉장히 형량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성범죄에서 형량이 그렇게까지 높이 나오는 걸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네, 이게 이제 온라인 성착취 범죄의 특성이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지금 예컨대 지금 범죄 집단 조직이라는 게 이제 인정이 된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40년이라는 상당히 중형이 선고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징역 40년.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40년이 나왔는데 또 여론을 보면 이것도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던데 글쎄요 이렇게 지금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왜 이런 40년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양형 기준이 상당히 이제 불법 촬영죄, 유포죄에 대해서 네. 엄중 처벌을 하라는 기준이 이제 상승이 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예.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이 박사방이라는 곳에 사실은 가담을 했던 가해자들이 상당히 역할을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이제 조직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거죠. 네. 그런데 박사방이 보니까 적어도 한 4개 정도의 역할을 분담을 해서 구성원들이 움직인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4가지가 뭔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피해자를 물색해서 유인하는 일군의 이제 개인정보도 빼돌리고 이래가지고 네. 이제 유인을 하는 팀이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실제로 성착취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수행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협박이나 네.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던 사람도 포함돼 있고요. 예. 그리고는 이제 일부는 성착취 수익금을 또 범죄 수익을 조달한 사람들, 송금해 준 사람들이 또 일부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영상물을 여기저기로 또 날르고 홍보한 이런 팀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적어도 4가지 이상의 역할을 고정적으로 하고 있던 자들이라 오프라인에서 무슨 조직폭력배들처럼 무슨 결의를 하고 이런 과정은 없었으나 네. 이게 사실은 범죄 집단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다크웹에서 일어나는 성착취 범죄의 본질이다. 이거는 개인이 저지르기는 일단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강간죄나 강제추행죄하고는 굉장히 양상이 다른 집단적인 범죄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을 해주는 판결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조주빈에게 40년 선고된 것 이것은 개인에게 어떤 벌이 간 거지만 이걸 통해서 재판부가 우리 사회에 좀 던지는 메시지 같은 것들, 취지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핵심은 뭐냐? 이 중에 상당한 숫자의 피해자가 한 90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상당수가 아동 청소년이 포함이 돼 있다는 게 문제였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재판부가 엄벌해야 된다는 의지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를 하고 영상물을 제작하여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금전 거래를 시키고 거기서 또 성폭력 사건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비밀 채팅방에서 공유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을 단죄하겠다. 그리고는 그 중심에 조주빈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 이제 경각심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 그전까지는
그리 크게 있었던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 아동 성폭력범이었던 조두순조차도 사실 12년형을 받았었고요. 예. 그리고는 유사한 범죄를 또 금년도 뭐 상반기에 저질렀던 사람들도 기껏해야 형을 지금 오프라인에서 이제 아동 성폭력을 형량을 한 18년 정도로밖에는 지금 선고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판결은 아동 성착취가 일어났을 때 예컨대 아동 성범죄는 이제부터는 비록 온라인이더라도 예. 엄벌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 뭐 이렇게 이제 읽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의 이 판결 이후의 양형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아동 청소년 성폭력에 대하여서도 네. 상당히 엄벌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번 판결을 보더라도 글쎄요, 그동안 그 전까지 이번 판결 전까지는 너무 좀 처벌이 약했지 않았나, 좀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아동 성착취물을 다룬 이제 그 사람 중에 제일 문제가 됐던 사람이 손정우라는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는 사실 기껏해야 1년 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이게 사실은 뭐 미국의 수사 당국이 이제 송환을 하라고까지 뭐 요구를 했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양형을 상당히 뭐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들여다봤고, 그리고는 법원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이제는 갖게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과거의 사건의 본질을 잘 알지 못했던 시절과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이 뭐 한국 사회에 알려진 이후가 굉장히 큰 지금 차이를 보인다. 이게 사실은 기껏 한 3, 4년밖에 되지 않는 기간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지금 형량이 너무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네네. 이들이 저지른 그 범죄의 본질은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형이 뭐 중형이 나온 부분이 결국 앞으로 네.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었고 또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게 좀 반영된, 사회상이 좀 반영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죠? 네,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예. 그리고는 이런 국민적 대국민의 이제 공분이 결국은 양형 기준도 바꾸기에 이르렀고, 또 관련 뭐 성착취 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이 21대 국회 초기에 뭐 굉장히 많은 법률들이 한꺼번에 많이 변경이 됐잖아요.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이 형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물이다, 성과물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이 이게 1심 선고입니다. 이제 항소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당연히 항소를 할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와중에 또 이 뭐 범죄 집단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이 부분은 다시금 또 따져질 것으로 보이고요. 개별적인 어떤 그 사안마다의 이제 불법 촬영죄 유포죄를 적용한다면 결코 40년이라는 그 양형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결국은 이게 이제 범죄 조직이냐 아니냐를 이제 항소심에서도 뭐 양측에서 아주 첨예하게 다툴 것이고, 네네. 만일 그 개념이 유지된다면 여전히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범죄 집단 이게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얼마나 떨어집니까? 그러면 현저히 떨어질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불법 촬영 유포죄가 지금 성폭력 처벌법에 7년 정도의 형인데, 이제 이 사람은 뭐 여러 개를 다루었기 때문에 상습성이나 뭐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는 부수적인 지금 이제 죄명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10개가 넘기 때문에 네네. 그중에 이제 성립되는 것들을 더 해가지고 아마 형이 집행이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합쳐도 40년까지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뭐 계속해서 지금 또 관련된 그 범죄자들의 선고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이 N번방 박사방 얘기가 상당히 뜨거웠을 때 당시에 이제 여론에서 집중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이것을 실행에 옮긴 사람들, 주범들, 공범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성착취물 내려받고 유포까지 한 다양한 공범들이 있었다. 이 안에 함께 했던, 텔레그램 방에 함께 있었던
이 나쁘게 말하면 이걸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들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것들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은 그 법률이 개정이 돼가지고 예. 지금 아마도 이제 10월 이후부터는 이 소지하거나 촬영하거나 지금 이제 주소 같은 것들 VPN 주소를 여기저기 옮기거나 이런 모든 행동들이 불법이 되거든요. 네네.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지죄나 뭐 촬영 그 시청죄 네. 이런 것도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범죄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네. 지금 이 그 범죄에 가담했던 일종의 그 유저들도 다 찾아내면은 처벌을 할 수는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네. 예. 문제는 이제 뭐 이런 일들이 사실은 그 플랫폼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크웹 속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이들을 찾기 위해서는 다크웹까지 경찰들이 따라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따라 들어가는 과정이 사실 불법 행위를 안 하면 로그인을 그 허용을 안 해줍니다, 이들이. 그래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계속 로그인을 해서 따라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수사를 그 정당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수사를 할 수가 없고요. 다양하게 이제 불법성이 가미된 그런 방법으로 증거를 결국은 확보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그 법원에서 인정을 해줄 거냐 말 거냐. 결국은 소지죄나 뭐 시청죄나 무슨 이런 그 사람들까지 다 처벌을 하려고 그러면은 네. 이 사람들이 어떤 액티비티를 다크웹에서 하고 있는지를 포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좀 더 수사가 용이하게 일단 법률 개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당과 야당에서 모두 이제 잠입 수사와 연관된 일종의 위장 수사입니다. 신분을 지금까지는 드러내고 내가 경찰이다, 뭐 신분증 보여달라 이래야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 지금 이런 성착취 범죄를 소지죄나 또는 시청죄까지 처벌을 하려면 이제 신분을 숨기고 지금 그 길을 이제 따라 들어가서 결국은 다크웹까지 들어가야만 누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포착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입법이 아직은 숙제처럼 남아 있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성착취물 관련된 범죄들 여기에 징역 40년이라는 중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뭐 지금도 지금 조두순 출소 같은 경우에는 보름밖에 남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범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처벌이 약했던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글쎄 뭐 신고죄가 언제 폐지됐나 성범죄를 형사 사건과 뭐 일반적인 형사 사건으로 처리해 준 것이 언제였나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사실은 아동 성폭력조차도 2008년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1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를 해와서 그나마도 지금 이제 이 조주빈의 뭐 40년 선고까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이 성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과정들이 노력해서 이제 조금씩 높여왔는데 그 진도보다 지금 조주빈 사건, 박사방 사건이 너무나 경악을 하게 만드니까 이 아주 새로운 양형 기준이 탄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프라인에서 일어난 뭐 조두순 사건과 같은 흡사한 그런 아동 성폭력 사건들도 지금 이 40년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증거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래는 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문제 의식들이 이제 뒤늦게 뭐 앞으로는 아동 성폭력 사건의 형량이 높아지는 데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다고는 하지만 이제 또 하나는 일은 이전에 그럼 약했던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형기 그냥 대충 마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나오게 되면 또 자기들은 뭐 그냥 죄값 다 치렀다라고 좀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 네. 최근에 뭐 격리해야 된다. 새로운 법안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움직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교수님께서는? 저는 일단 보호수용제에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네.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이 사람들이 완전히 재범 가능성이 소각돼 가지고 적응을 할 수 있게 재사회화에 성공할 수 있게 완전히 선도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을 담보를 해서 누군가 또 다른 선량한 희생양이 결국 나타나야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지금 조주빈처럼 이제서야 엄벌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렇게 또 다른 희생양, 뭐 지금 조두순의 어린 아동 피해자처럼 그런 희생양이 나오게 기다리는 수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선진국의 사례를 이제 좀 도입을 하더라도 이 선진국의 경우에는 사실 완전히 재범 위험성이 사라지지 않은 성범죄자가 출소를 하더라도 자유롭게 본거지로 돌아가서 살지는 못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아마도 정부에서도 지금 보호수용의 제도를 고려를 하겠다 이제 그것을 입법하는 방향으로. 네네. 그리고는 지금 아마 야당 의원 중에 한 사람이 보호수용법 입법을 지금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만일 의지가 있다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예. 남은 2주 안에 어. 제가 볼 때는 입법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입법이 되지 않으면 이미 제출이 돼 있거든요, 법사위에. 예.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도 불발돼서 조두순이 안산으로 자유롭게 돌아가서 만일 재범에 이르게 된다면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될지. 그러니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온 국민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주목해야 되는 사건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또 여러 가지 보호 수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만 또 우리 사회가 가해자에서는 엄벌을 막 얘기하지만 정작 피해자가 입었던 그런 어려움들, 이 아픔들 여기에 대한 치료, 뭐 회복 위한 조치 이런 것들은 너무나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도 끝으로 좀 지적해 주세요. 네, 뭐 조두순의 그 피해 아동이 사실은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여러 이제 조력을 받았습니다. 네. 국가로부터도 일부 받기도 하고 뭐 여러 이제 사적 부조를 통해 가지고도 뭐 이렇게 돈을 좀 뭐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가해자가 형사 책임을 다 지고서는 이제 돌아올 때가 됐는데 네네. 문제는 그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피해는 복구가 안 됐잖아요.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사 비용도 국가에서는 대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그 동네로 돌아오겠다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자는 이 피해가 본인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발생한 게 아닌데도 네. 대체 피해를 어디 가서 회복을 요청하고 호소할 수 있겠느냐. 네. 이게 사실은 결국은 사법 철학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바뀌어야 된다 이거는. 네. 선량하게 세금을 열심히 내고 사는 사람들의 피해를 막아주지 못한 국가에는 책임이 없느냐. 그렇다면 결국 가해자가 돌아오는 이 시점에 피해자가 도움을 뭐 국가에다 다시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네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 좀 저희 곱씹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네요. 자,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